수유 경보입니다. 오늘은 2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와, 네, 2월의 마지막 주말이네요. 와, 지금 이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동이 트오기 시작하는 이 시간, 이제 이 시간대에 나오면은 거의 뭐 한낮이네요. 뭐 날이 완전히 밝아가지고 이제 7시가 다 되다 보니까 네, 조금 이제 늦은 감이 있는데요. 날씨는 좀 쌀쌀하네요. 그래도 지금 영하 5도 정도 되고요. 네, 그렇다고 그렇게 추운 날씨는 아니고 그냥 쌀쌀맞은 날씨, 쌀쌀한 날씨,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상 6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네요. 어제보다는 좀 기온이 낮아졌어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조금 괜찮아졌죠. 초미세먼지는 보통입니다. 여전히 조금 안 좋은 상태. 그래도 이 정도면은 좀 괜찮은, 걷기에는 괜찮은 그런 날씨 아닌가. 자, 오늘 토요일 걷는 풍부에 또 새벽 걷기, 아침 걷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뉴스를 또 봤는데 와, 경악할 만한 게 있었어요. 경악스러운 뉴스 하나 발견했습니다. 진짜 약간 뭐라고 할까요? 눈을 의심했다고 할까요? 귀를 의심하게 되는 뉴스라고나 할까요? 은행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느 은행에서 일어났는데 처음에 은행 입장에서는 뭐 고객이겠죠. 그 사람이 은행에서 뭐 어떤 일을 처리하든지 간에 일단 은행에 와서 은행 직원한테 무언가를 해달라 이제 요구를 한 거겠습니다. 이때 어떤 요구를 했나? 뭐 통상적인 뭐 예금 업무, 대출 업무 뭐 이런 거를 한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논란이 있는 그런 일을 은행 직원한테 제가 얘기했죠. 부탁이라기보단 요구를 했을 것 같다고. 자, 요구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1억 7천만 원을 가지고 왔다고 해요. 현금 1억 7천만 원을 가지고 왔는데 그게 어떤 형태로 주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폐들이 섞여 있었을 가능성이 좀 큽니다. 동전? 뭐 동전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마도 그 가지고 온 그 현금 1억 7천만 원을 그 고객, 그 손님, 그 은행에 온 사람, 그 사람이 좀 정리를 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5만 원짜리로 돈 다발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50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1억 7천을 만들려면은 총 몇 개의 다발이 필요하죠? 1억 7천 나누기 500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34, 34묶음이 나오게 됩니다. 500만 원씩이니까 5만 원짜리를 100장씩 그 은행에서 사실 그 꾸러미로 잘 묶어 주잖아요. 저도 예전에 은행에서 그런 이제 현금 다발을 직접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게 이제 그런 통상적인 일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이렇게 여러 장을 고객한테 내주면서 그냥 돈만 주는 게 아니고 딱 이렇게 끈으로 그 돈 다발을 이제 묶어 가지고 그게 이제 흩어지지 않게 잘 정리해서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고는 좀 신기하기도 했는데, 와, 이렇게 좀 친절하게 해주는구나, 와, 이거 괜찮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저는 환전을 했을 때, 제 기억으로는 그때 일본에 갔을 때였나, 꽤 됐습니다. 한 몇 년 됐어요. 그때 일본 갔을 때, 코로나도 전이죠 당연히. 예. 그때 엔화로 바꿨었는데, 엔화를 그렇게 끈으로 묶어서 주더라고요. 그렇게 뭐 많은 돈은 아니었는데, 하여튼간에 빳빳한 새 돈으로 이렇게 묶어서 줄 때 기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이 1억 7천만 원을 그 은행원 보고, 그 직원 보고, 예, 그렇게 정리해서 달라고 했던 사람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큰 손일 수도 있어요. 진짜 막말로 VIP 또는 VVIP였을 수도 있죠. 근데 직원 입장에서는 아마 통상적인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 무슨 은행에서 뭐 그 예금 업무라든지 대출 업무라든지 각종 상품 관련된 그런 업무를 수행 중에 발생하는 그런 현금을 돌려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가지고 온 거잖아요. 아, 이거 1억 7천 던져주면서 요거를 그냥 500만 원씩 총 34다발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나한테 다시 돌려줘, 얼른 해, 빨리 해 라고 했을 가능성도, 예, 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은 좀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예, 부탁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은행 직원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와, 이것까지 해야 되나? 그러면 그 한계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1억 7천이 아니고 한 170억을 가지고 왔다, 이거를 500만 원으로 묶어라, 묶은 다음에 내가 그 가시 타고 온 저 트럭에다가 쌓아라, 이런 것까지, 이런 요구까지 다 들어줘야 되는 것인가? 물론 판단을 해보겠죠. 그때 사람들이 판단을 합니다. 아마 제 예상은, 전 그렇게 예상합니다. 이 담당 직원은 처음엔 해주기가 싫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통상적인 은행 직원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거부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옵니까? 상대방 그 1억 7천만 원을 가지고 온 사람은 뭐 그런 게 어딨어, 내가 이 은행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너희들 뭐 이런 것도 안 해주나, 뭐 이렇겠죠.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약간 상급자가 와가지고, 은행 하면은 뭐 또 직급 체계가 있잖아요. 뭐 주임도 있고 계장도 있고 대리도 있고 뭐 팀장도 있고 차장도 있고 부지점장 지점장 뭐 다 있잖아요. 그 중에 누군가가 뒤에 있는 데스크에서 쓱 이제 한번 일어나더니 쓱 찾아와가지고, 왜냐, 만약에 그런 난동을 부리고 있을라 치면은 뭔가 트러블이 발생한 거죠. 그럼 그거를 해결해야, 예, 은행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지 않겠어요. 특히나 거기는 대기자들도 많잖아요. 예, 은행을 요즘에 뭐 많이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번씩 이제 갈 일이 있어가지고 저도 가는데 항상 대기자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요즘에는 뭐 은행 업무도 AI다, 예, 뭐 핀테크다 해가지고 온라인이나 대면 방식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많이 다루어지고 있어가지고, 예, 편리하게 뭐 은행 업무를 볼 수는 있긴 하지만 그만큼 은행의 직원들도 좀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예, 예전보다 은행의 규모, 오프라인 규모 자체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걸 아마도 다들 느끼실 겁니다. 그만큼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은행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대기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종의 위기관리 비슷한 거죠. 그 상급자로서 또는 관리자로서는 그 해당 은행의 현 시점에 현 상황에서의 그런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게 급선무였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통상 어떤 일인지 들어주는 척합니다. 아, 고객님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오겠죠. 아유, 불편하셨다면은 뭐 이거 사과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겠죠. 그리고 이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이거 해줍시다 뭐 이렇게 뭐 자기 직원을 다독이면서 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게 좀 번거롭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오래 걸릴 일도 아니에요. 사실 1억 7천 34묶음. 왜냐, 기계가 그거 숫자를 세주잖아요. 물론 좀 많이 세야 됩니다. 34묶음, 각 묶음에는 100장씩 들어가죠. 그러면은 총 500만원짜리가 34개니까 5만원으로 환산을 하면은 3,400장에 5만원권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대신에 기계는 있죠. 돈을 세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걸 돌리는 거죠. 띠리릭 돌려가지고 아마 계산이 맞게 됐을 겁니다. 전형적으로 그거를 하는 중에도 해당 직원은 조금 한박지 않고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나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저도 와, 이것까지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은행 직원의 위치, 뭔가 그 고객이라고 불리는 사람들한테 갑질을 당하는 듯한, 사실은 은행 자체가 갑이긴 하죠. 돈을 맡아주고 돈을 빌려주는 그런 일을 하는, 요즘 같은 또 금리가 이렇게 막 천정부지로 솟는 이런 시점에는, 이런 시대에는 은행이 진짜 살펴보면 엄청난 막 수익을 올리기도 하고, 항상 또 우리가 생각이 드는 게 대출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예금금리는 오르지도 않고 뭔가 정체돼 있고 속도도 느리고 약간 이런 거를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뭔가 그 움직임에서 진짜 자본주의의 논리가 또 발견되는 듯 합니다. 은행 자체가 진짜로 이거는 어떤 공익적인 일을 위해서 노력한다기보다는 진짜 기업의 논리, 이윤 추구의 논리가 그대로 그 안에 그대로 그냥 다른 일반 사기업처럼 그냥 이 은행의 목표는 진짜 이윤 추구밖에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은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또 변론으로 하고, 하여튼간에 다시 이 은행 1억 7천만원 은행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했겠죠. 결국은 해서 뭐 고객님 이러면서 1억 7천만원 총 34다발에 500만원 다발을 이렇게 돌려줬을 겁니다. 끈으로 또 다 묶었겠죠. 그거 34개를 일일이. 아마도 되게 훈훈하게 그 일이 펼쳐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걸 해주는 사람도 그거를 받는 사람도 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 상황에서 1억 7천만 원이 거금이잖아요. 그 거금을 가지고 온 사람이 단순히 그냥 부탁하면서 이거 좀 제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나왔을까 하는 거. 그렇다기보다는 이거 좀 이렇게 하게 이거 좀 해주쇼 라고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 사람 조회해보니 약간 VVIP 약간 이런 느낌. 뭐 현금 부자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 그리고 나이도 좀 많지 않았을까. 약간 어르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터지는 겁니다. 돌려받은 금액이 1억 7천만 원이 아니고 1억 5,500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현장에서 확인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 34발을 현장에서 확인을 해보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가능한가? 현장에서 바로 확인을 했다면은 그 현장에서 그냥 일이 처리됐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1억 5,500만 원, 나머지 1,500만 원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는 집으로 돌아간 후라고 합니다. 그 1억 7천만 원의 주인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 1,500만 원이 모자라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왜 현장에서 돈을 세 보았으면은 이 일 자체가 커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냐 하면, 당장에 그 1,500만 원을 일단은 은행 직원이 다시 돌려줬겠죠. 그러니까 그 직원이 그 돈을 숨기건 뭐 어떻게 떨어뜨리건 상관없이 그 주인한테 1,500만 원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입장이 됐을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거기에서 발견이 됐다면. 그런데 그 1,500만 원이 모자라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는 그 1억 7천만 원 주인이 집에 가서였고 다시 은행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이 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때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은행 직원은 나는 분명히 모든 돈을 가지고 왔던 그때 고객이 제시했던 그 금액을 다 돌려드렸다. 다 묶어서 드린 거다. 1억 7천만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고객의 생각이고, 사실 원래 처음부터 1억 5,500만 원이 아니었나,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이게 진짜 가장 주목해야 될 지점입니다. 이게 진짜 큰일 난 거죠. 당신이 1억 5,500만 원을 가지고 온 거 아니냐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내민 그 돈만 처리를 해줬을 뿐이지 나는 전혀 거기에 손댄 적은 없다. 그때 주어졌던, 그때 당신이 나한테 건네줬던 그 돈 전체 금액을 나는 고스란히 500만 원씩 묶음으로 해가지고 다 돌려줬을 뿐이다.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사례가 사실 잘 없죠. 1억 7천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묶어달라고 하는 그런 사례도 없을 뿐더러 그런 경우에 특히나 사실은 10원, 100원 그런 적은 금액도 철저하게 이제 관리를 하는, 숫자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미 많이 봤잖아요. 사랑의 이해라는 드라마도 있었죠. 유연석, 문가영 주연의 사랑의 이해, 제가 참 좋아하는 드라마였는데요. 그 드라마에서 시제라는 걸 하잖아요. 마지막에 그 은행에서 하는 시제, 그러니까 출납금 맞추기, 플러스 마이너스를
딱 떨어지기에 마지막에 정산하는 작업이잖아요. 그 작업 때문에 사랑의 이기 그 드라마에서도 하나의 거대한 북선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 일로 인해서 그 주인공들의 앞으로의 이제 그 안에서의 서로 간의 이제 관계, 역할, 진행 상황이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그 정도로 시제 약속 시간에 정확하게 맞춰서 못 갈 정도로 100% 맞춰야 되고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게 바로 그 시제였습니다. 그런 걸 알고 있는 은행 직원이 과연 말이죠, 그렇게 허술하게 당신이 줬던 게 이거다, 그 금액 자체를 모른다는 말이 될까? 그러니까 여기서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 금액을 모르고 그 다음에 그 고객이 그걸 헷갈려서 그렇게 했다면 그럴 가능성이 뭐 0%는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아무리 철저하게 맞춘다고 해도 0%이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근데 우리에겐 뭐가 있습니까? 바로 CCTV. 은행은 CCTV를 철저하게 설치해 놓고 관리를 하겠죠. 자, CCTV를 들여다보자,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이야기로 흘러가게 된 겁니다. CCTV를 확인해 봅시다. 그렇게 되겠죠. 계속해서 양자의 주장이 다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CCTV에서 돈꾸러미 총 세묶음, 자 500만원짜리 세묶음 총 1,500만원이죠. 정확하게 그 1억 7천만원의 주인이 이야기한 그 금액이 빠져있다는 사실, 그 1,500만원을 해당 은행 직원이 처음에는 서랍에 누웠다가 다음에는 그 쇼핑백에 넣는 장면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충분히 의식하면서 그 돈을 빼돌렸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살펴보면은 거의 범죄로 결국은 확인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일단은 이 안에서 이제 거짓말이 이제 이렇게 거짓말로 얼버무리게 된 거고요. 사실은 그 1억 7천만 원의 주인이 한 말이 맞았던 거고요. 은행 입장에서는 뭡니까? 사실은 그 직원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 신뢰가 생명이잖아요. 돈을 다루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그 고객들의 어떤 신뢰를 받으면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 곳이 바로 은행이죠. 우리는 은행 금리가 높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은행은 일 처리를 올바르게, 금리는 높지만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나한테 최대한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 줄 것이라는 어떤 그런 신뢰, 어떤 선의의 그런 의무를 가지고 그래도 잘 관리해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 이런 것들을 이제 저버리게 만든 거죠.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횡령 또는 배임까지도 좀 거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배임 같은 경우는 업무상 배임까지도 고려가 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은행 직원입니다. 은행 직원으로서 업무, 뭐 통상적인 업무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거는 좀 따져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1억 7천만 원 주인이 다른 데 가서 뭐 어디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어디 다른 일반 회사 가서 이거 좀 묶는 거를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은행을 찾아갔고, 은행에서는 결국은
큰 피해는 아니지만 이걸 처리해줬다는 이야기는 업무상 배임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네. 다른 사람의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네. 원래 제대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목적에 맞게 그 취지에 맞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거기에서 위배되게 처리를 해서 어떤 그런 재산적인 가치, 예, 그런 재산적인 가치를 본인이 취하거나 또는 제3자한테 취하게 해가지고 그 원래 원주인, 그렇죠? 이 사람이 본인이죠. 그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예, 그때 배임이 되고 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 중에 그런 일이 생겼다면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제가 알기로 형량이 되게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벌 기준이 되게 높을 겁니다. 큰 처벌을 아마 받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제 이렇게 처리한 이 자체가 횡령이나 배임으로 이렇게 드러난다면, 근데 또 모르겠습니다. 과연 아마도 그 돈다발의 주인이 뭔가 어떤 리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이 수위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이 신뢰, 어떤 은행 직원들이 뭐 겪게 되는 그런 상황들, 그건 별개로 해서 은행 직원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 상냥함, 그 친절함 속에 감추어진 그 친절한 미소 뒤에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제 생각,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그 친절함이 필요할까라는 의문도 들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속마음을 바로 표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그 상냥한 미소 뒤에 도사르고 있는,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이 그런 것도 아니고 진짜로 어떤 신념을 가지고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다른 생각, 겉으로 표현되는 부분하고는 완전히 다른, 어느 정도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들을 그렇게 신망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생각을 더 해준다면 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좀 괜찮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약간 아쉬움이 이렇게 드는,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뉴스고,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입장에서도 좀 씁쓸한 생각이 드네요. 이 후속 보도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은행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결국은 이야기가 끝이 나는지, 그 이야기 전개를 좀 마지막까지 확인을 하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또 이런 이야기들로 아침을 이렇게 같이 걸으면서 나눠봤고요. 전 내일 좀 더 일찍, 아침 일찍 나와서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